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빌라 대 토트넘. 자, 일단 빌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레시포드 그리고 이제 틸레만스 그리고 램지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메디슨 그리고 쿠레스스키 그리고 이제 데리발 그리고 드라고신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승 중으로 다시 흐름을 좀 살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리그 6위로 5위인 첼시와는 승점이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3, 4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뉴캐슬과 맨시티와도 승점이 단 이제 2, 3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남은 잔여 경기에서 이제 빌라가 좀 결과를 만들면은 이제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좀 노려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기부여가 꽤 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17위로 더 이상 리그는 큰 의미가 이제 없어졌고, 그 이후에 있을 이제 맨유와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총력을 좀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장 뭐 5일 후에 이제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거죠 토트넘이다 보니까 이 경기보다는 이제 유로파리그 이제 결승전에 더 포커스를 둬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뭐 버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빌라가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지만 최근 빌라의 공격 전개가 이전에 비해서는 그리 좋지는 못해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빌라의 득점력이 좀 현저히 좀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빌라가 뭐 이번 경기는 좀 주도를 하되 폭발적인 득점력이 좀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제 뭐 빌라뿐만 아니라 뭐 토트넘의 뭐 경기 템포도 최근 좀 느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빌라가 좀 주도를 하되 생각보다는 공격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여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봐요. 자,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가능성이 더 있는 경기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뭐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더불어 일단 뭐 동기부여 면에서도 차이가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뭐 요 경기는 빌라가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크게 좀 코멘트를 좀 칠 게 없어요. 아무래도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4화를 좀 걸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좀 힘을 좀 많이 좀 뺄 수밖에 없고, 뭐 그런 뭐 토트넘 상대로는 뭐 빌라가 더 이제 유리한 고지를 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뭐 빌라가 좀 충분히 좀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홈에서 7연승 중으로 이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도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배당이 좀 많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빌라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라 승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요 경기는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토트넘도 토트넘이지만 뭐 빌라 역시 지금 이제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기대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 요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첼시 대 이제 맨유. 자, 일단 첼시 같은 경우는 현재 니콜라스 잭스 그리고 은쿠쿠 그리고 산초 그리고 포파나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뭐 맨유 같은 경우는 지르크지 그리고 달로 그리고 더리에트 그리고 리산마가 지금 결장 중이에요. 자, 추가로 지금 뭐 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장 의심이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맨유의 그렇죠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이다. 요점까지도 같이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연승을 좀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연승 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지금 뉴캐슬은 이제 3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5위에 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첼시 입장에서는 다시금 이제 흐름을 좀 살려서 이제 챔스권 진입을 좀 노려봐야 하는 그런 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리그 16위로 이제 토트넘과 더불어 실망스러운 좀 리그 성적을 좀 거두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유로파 리그는 결승전에 좀 진출하면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제 유로파 리그 우승을 좀 통해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지금 목표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맨유 역시 지금 뭐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유로파 리그 결승전에 지금 사활을 좀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뭐 맨유 역시 뭐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맨유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크기 때문에 수비에서는 더더욱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가뜩이나 이제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크면서 이제 수비에서 좀 뎁스가 얇은 좀 맨유인데 괜히 이제 이번 경기까지 무리하게 좀 맨유의 이제 좀 주축 수비수들을 좀 기용하면서 좀 부상이라도 당하면은 더더욱 좀 맨유의 그래서 수비진에 좀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좀 대비해서 이제 수비 역시 좀 로테 위주로 좀 기용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결국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좀 기용을 한다고 하면은 더더욱 좀 맨유의 후방이 이제 헐거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더더욱 좀 후방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그좀 맨유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또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첼시가 그런 맨유의 좀 수비를 보다 더 좀 수월하게 좀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충분히 좀 첼시가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내며 이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앞서 이제 분석했던 그런 좀 빌라 토트넘 경기와는 결이 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경기에 비해서는 이제 좀 더 템포가 빠르면서 득점이 좀 터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첼시의 좀 득점력도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좀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첼시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승패를 저는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첼시 사이드 보는 경기 이걸로 가져가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맨유가 만약에 이제 좀 후방에서 좀 로테이션 위주로 다 좀 기용을 하면서 주축 수비수들 관리를 좀 잘 해준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좀 생각보다 좀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제 아무리 기준점이 3.5라고 해도 오바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서 이거는 3.5 기준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첼시 승,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